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기 위해 대외적인 언행을 줄이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당창건 기념일에 주목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미 대선 전까지 지금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맞은 선군절 60주년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선보이거나 핵무력과 국방력 강화를 언급했던 과거와 달리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미한 연합훈련이 지난 18일 시작된 다음 날 소집된 전원회의에서도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 1월 노동당 회의를 소집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장기간의 국경 봉쇄가 북중 교역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려 이에 영향받은 주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re could be some dissatisfaction with the regime. When the economy is faltering, that has an impact on how people. 켄 고스 미국 해군연구소 국장도 북한이 여러 도전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또 최근 홍수 피해에 이어 태풍의 영향권에까지 드는 삼중고를 지적했습니다. As we've seen from this recent Politburo meeting and the decision to have a party congress in January. 오늘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북한이 어떤 발언과 행동에 나설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 행사를 위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을 기념 행사 준비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on the October 10th celebration, I think that's the next big event to really watch for it, to see what they do.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핵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북한에 누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지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국장 역시 북한이 대선 전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 가능성과 오늘 10월 당창건 기념일 행사 때 새로운 무기 공개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 미국과의 합의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선군절을 맞아 수령과 노동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군인들의 월급 등 복지는 수십 년째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병들의 월급은 미화로 5센트 미만, 장교들 역시 1, 2달러에 그치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선군절 60주년을 맞아 일면 논설을 통해 인민군대 수령과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 군인들의 월급 등 복지와 병영 생활 수준은 매우 열악해 수십 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중동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출신 김강유 씨는 25일 BOA에 북한군으로 복무할 당시 생명수당 20원을 포함해 매달 130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군하고 비교하자면 처음에 군대 나가면 이병이잖아요. 70원이요. 70원. 한 달에. 그리고 한 단계 진급을 하면 90원을 받아요. 20원을 더 받아요. 일병에서 2년 정도를 더 하면 중급병을 타거든요. 110원을 받아요. 우리 군의 상병과 같은 계급을 5년 후에 달성는데 그러면 130원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군생활 하는 중에 받는 그런 계급이에요. 300원 미만이요. 최근 북한 장마당의 시장 환율이 1달러에 8,3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10년 군복무를 해도 월급이 미화로 5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한국군 이병의 월급은 약 40만 원, 병장 월급 54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10,0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강유 씨는 남북 병사 월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사병뿐 아니라 장교들의 월급도 수십 년째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북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해 북한 내 취재팀을 통해 인민군 장교 등 공무원의 급여와 배급 실태를 조사했는데 한국군 소령 정도에 해당하는 소자의 월급은 약 8,500원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화로 1달러가 조금 넘는 이 금액으로는 장마당에서 쌀 2kg을 사면 없어지고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면 이틀 만에 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은 월급뿐 아니라 복무기간과 병영생활 등 복지 수준에서도 다른 징병제 국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따르면 북한군 남성의 복무기간은 10년, 여성은 23세까지 5, 6년 정도로 한국 육군과는 거의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과거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군의 긴 복무기간을 지적하면서 군대가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장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대는 그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거든. 한참 공부할 나이에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이 위해서 죽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탄과에다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하거든. 이 생을 망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인권 유린이 없어요. 북한 소식에 정통한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대에 식품을 공급하는 공장을 시찰하는 등 군대 복지 개선에 관심을 보여 다소 환경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북한군 내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의 인권보고관들이 북한의 전쟁 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이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혐의 서한을 지난 6월에 보냈습니다. 유엔은 이 서한과 함께 북한 내 납치와 강제 실종 사례가 없다고 부인하는 북한 정권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를 앞두고 유엔 내 인권보고관 4명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군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웹사이트에 올린 서한은 지난 6월 23일자로 북한 정권에 보낸 것으로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과 에그니스 켈러머드 유엔 초업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오프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이들 유엔 인권보고관들은 이 서한에서 정전협정이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전쟁 포로와 납북자 중 5만 명이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전쟁 후 이들의 상당수가 귀환 의사를 밝힐 기회가 없었고 귀환 의사를 밝힌 이들은 처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그들의 자녀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보고관들은 그러면서 한국전쟁 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한 모든 납북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친척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송환할 것을 북한 정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전시 납북 사건 진상규명에 집중해왔습니다. We've been working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ncluding KOAFU, but also individuals like. 북한은 그러나 유엔 인권 보고관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6월 30일자 서한에서 납치와 강제 실종 혐의는 적대 세력의 인권을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이런 혐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5월에는 전시 납북자 34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현장 방문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전쟁 포로와 일반 주민들의 납북 사실을 매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막아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영상 찬조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을 주요 외교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긴장을 낮추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싸웠던 전쟁 영웅들의 유해와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그들의 가족품으로 돌아온 것도 주요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대담한 혁신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연례 다자간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영내 안보와 군사 협력 증진을 위한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피지 공화국과 공동으로 군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5G 기술이 국가안보와 군에 미치는 영향,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한 다자간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회의엔 한국과 일본 등 28개 영내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강기 한국 합참의장은 영내와 한반도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는 영내 국가 간의 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자간 군사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주관으로 1998년부터 매년 열리는 회의로 2년에 한 번씩은 영내 국가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총체적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실은 26일 최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억압 피해자 국제 추모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인권 침해는 오랫동안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성별과 종교, 신념, 정치적 견해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라는 게 유럽연합의 요구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롯한 모든 인권 침해 현장에 대해 사상과 양심, 종교와 믿음의 자유 증진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이 같은 의지를 갖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상정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3년 연장할 것을 촉구했으며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결의하는 인권 결의안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북한 정권에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